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조선시대 사익수신의 한 분이신 성산문이 이제 세조에 저항하다가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었던 시조지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느라. 이제는 이게 백이숙제를 말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은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주나라가 왕조를 세우고 주문왕이 이제 주나라를 세우자 은나라에 하는 이제 뭐 고죽국이라는 국가의 왕자였던 모양인데, 아마 그 왕자 이제 백이야 숙제는 자기 형제에게 그 왕의 자리를 양보를 하고 그 수양산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고사리를 캐먹고, 우리는 그 주나라의 어떤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또 해서 후대에는 굉장히 뭐 유교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 그 청절지사 막 이런 이제 호칭을 하면서 추앙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산문이 볼 때는 그 고사리는 주나라의 땅에 나는 음식이 아니냐, 굶어 죽어야지 왜 그걸 먹었느냐라고 자기의 지금 그 현재 그때 죽음을 맞이할 때 충절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대단한 결입니다. 즉 말해서 자기가 봤을 때 정상적인 절차로 이어받지 못한 그 왕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조를 제거하려고 했었고, 그게 세조의 그 워낙 이제 그 성산문은 그 세종 시대부터 아주 그 사랑을 받았던 굉장한 학자였기 때문에 세조도 한번 구슬로 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 예전에 정몽주가 이방원이 구슬렀을 때 이제 이 몸이 죽어주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 그 일편단심을 표현했듯이 성산문도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이렇게 뭐 말씀드리냐 하면은, 정말로 진정한 학자들은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옳지는 않더라도 한번 자기들이 마음을 두었던데, 그렇게 그것으로서 그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때는 목숨을 거는 대단한 그런 그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조선 말에 참 30이 뭐 30이 채 안 되거나 30 정도의 그 일본 사람들을 저격하고 목숨을 잃어갔던 우리 유관순 누나는 뭐 16이라고 들었는데 대단한 분들이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데 올바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결의,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소시민 같은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국가를 위한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형태를 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꾸 그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장사미사라고 합니까?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하는 언행이 국가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국민들의 정신 또 감정, 이런 부분에 굉장한 그 영향을 주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인들이라고 그러죠. 또 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또 국민 누구나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뭐 이 정도 그 참 절개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 역사가 흐르고 또 뭐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또 일부 칭송을 하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일반 사람들보다도 고도로 높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말해서 대다수의 뭐 거의 많은 국민들이
전부 본인들 조건 하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죠. 그런데 선택받은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물론 본인들의 노력도 많이 있었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일반인들보다는 좀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뛰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 욕심에는 국가관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애민 정신이라든가 향후 국가의 어떤 발전 또 유지 뭐 국가가 또 그래도 가능하면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조건보다 세계 뭐 200여 개 이상이 있는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또 대한민국이 존속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과연 내가 정치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선택해 줬고 그 결과로 또 많은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는 내 입장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에서 정하는 어떤 그 품위 있는 말, 가장 품위 있고 가장 정돈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언어를 사용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저열하고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분열적이고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쓰레기란 단어까지 동원해갖고 뭐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쓰레기는 뭐 쓰레기 버리는 날도 있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있는데 정말로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했는가에 대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정당한 시각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를 하고 정당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쓰레기라고 했었는가 그 고민을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제된 말, 그 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평가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옳은 말로 썼는가, 사용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품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저런 상황에서는 좀 멋있는 저런 언어를 구사하는 게 정말로 맞구나 라고 감탄하고 본인들이 한번 숙지를 하려고 있어서 또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멋있게 한번 쓸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좀 품이 있는 말들을 좀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조직인 헌법을 비롯해서 또 사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데 규정하는 형법, 그 다음에 개인끼리 어떤 사인 간의 어떤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고 하는 민법, 뭐 그런 법들의 어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그 정치인들 좀 존중하고 좀 순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신문에 좀 나오지 않고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잘 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절차에 수행하고 그래서 조용히 정리되는 그리고 결과만이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대가를 받았다. 이것만 좀 국민들이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우리 대한민국 법률은 공정하고 정당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특권들이 모든 부분에서 전부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법률적 적용을 받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그 시조는 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제도를 수놓기 어려우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국가로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북한이든지 러시아든지 선택해서 가서 거기서 살고, 왜 대한민국의 이 좋은 사회적 제도, 자유 시장 경제를 마음껏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힘을 이용해서 법률적인 또 허점을 이용해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서 마음껏 어떨 때는 법률을 유린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온갖 다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국가의 어떤 근간이 되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 성삼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국가라든가 시스템 같으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거부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으로 살든지 이렇게 해야지, 특혜는 온갖 특혜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이용해서 다 민주국가에서 누리면서 국가에 대해서 폄훼하고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